야, 누가 일반이랑 프로랑 디자인이 똑같아. 완전 다르구만. 이거 그냥 하우징이 고급스러움이 장난이 아니구만. 와우, 세상에 카메라까지. 이건 진짜 지렸다. 확실히 프로긴 프로네. 야, 역시 확실히 프로다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얼마 전에 레노버의 보급형 라인의 베스트셀링 모델 아이디어 패드 슬림 5의 프로 라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보급형 제품의 프로 라인이라 이게 조금 언밸런스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게 이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구입한 이 녀석 레노버 슬림 5 프로 14ACN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광고에서도 할 말 다 하는 티라노, 직접 구매한 제품은 더 자비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같이 함께 하시죠. 박스랑 구성품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렴. 이 박스가요, 레노버의 최하위 등급 제품부터 딱 이 슬림 5까지가 이 포장 방식인데 요거요 볼 때마다 저는 좀 무섭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품 산 게 수십 개니까요, 뭐 매번 박스 박살 안 나고 잘 오는 거 보면요, 나름 뭐 자기들끼리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요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나 봅니다. 아무튼 어댑터는 65W, 그리고 연결부가 동그란 커넥터가 아니라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전원 케이블은 따로 이렇게 분리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역시나 설명서 몇 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본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은요, 뭐 그냥 기존에 봐왔던 슬림 5와 동일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펄감이 살짝 들어간 무지 색상이에요. 오른쪽 하단에 레노버 메탈 배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는 뭐 디자인상 특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판이 메탈이긴 한데 좀 많이 훌렁거리긴 하네요. 재질은요, 상판하고 팜레스트면은 메탈, 모니터면은 플라스틱, 하부면은 플라스틱인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따가 열어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전원 버튼은 이런 식으로 따로 빠져 있고요. 요 좌우측에 스피커 같이 생긴 구멍들이 이렇게 송송 뚫려 있습니다. 셔터 없어졌네요. 원래 레노버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거의 대부분 물리 셔터가 달려있는 편인데 얘는 일단 셔터가 빠져 있고요. 카메라 부위 재질은 글라스는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무게는 본체가 1.4kg, 어댑터는 약 350g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내부도 바로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완료했고요. 일단 하부 커버는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때문에 약간 훌렁훌렁한 편이라서 분해하기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요. 쿨링 솔루션은 트위트파이프 원팬, 히트파이프는 CPU랑 GPU가 두 개 라인을 전부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램은 슬롯 없이 전부 다 온보드 방식, SSD는 WD-SN730, M.2 추가 확장 슬롯 안 주고요. 무선 랜 카드는 리얼텍 8852AE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설계가 좀 빡빡하긴 하네요. 심지어요, 여기 보시면 기판이 요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꺾어서 올릴 정도로 진짜 최대한 활용을 한 모양새이고요. 아무래도 보급형 라인의 제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선이 굉장히 피트하게 맞거나 딱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긴 한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립 품질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포트는 아니지만 C타입 포트들은 이런 식으로 강화 처리가 되어 있고요. 힌지도 널대대한 데다가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깊숙하게 그리고 넓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뭐 이런 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스피커 위치가 이쪽이 아니네요. 지금 보시면 하단부를 향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커버를 보면 이 위치에 홀도 뚫려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싱크북도 그렇고 뭐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뚫어놓지? 페이크입니까? 그리고 그 밖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포트 구성은 좌측에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 3.2 Gen 1 C타입 포트 2개랑 HDMI 1.4 B 포트 하나,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단자 들어가 있고요. 우측면에는 USB 3.2 Gen 1 타입 A 포트 2개, 그리고 SD 카드 리더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포트가 너무 붙어 있는데? 그렇네요. 이게 이제 보통 A타입 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포트 자체가 딱 얍실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좀 뚱뚱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이 USB 스토리지랑 이 마우스를 같이 꽂아도 살짝 버겁기는 하지만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대부분의 기기에서. 그런데 요거는 조금 포트에 무리가 갈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게다가요, 요 포트 진짜 어마어마하게 빡빡합니다. 이거는 제 거가 불량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뻑뻑한 편이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늘 그렇듯 프리도스 모델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약간의 세팅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윈도우랑 드라이버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 설치를 해놓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뿅! 자,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자, 다음은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14인치, 2240x 1400 해상도에 16대 10 비율, 60Hz의 IPS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생소하긴 하죠. 보통은요, 중국 제조사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도를 4K, 2.5K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요. 얘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약 2.2K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뭐 QHD랑 거의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색역은 sRGB 기준 100%, P3 78% 나오고요. 감마는 2.2에 색온도는 6700K, 밝기는 100% 기준에서 약 340니트, 명암비는 약 1400대 1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야, 솔직히 진짜 개쩔죠? 야, 이건 뭐 sRGB 기준 색역을 갖다가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로서는 솔직히 깔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커버리지 완벽하죠. 두 번째, 밝기가 실내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하죠. 세 번째, IPS 치고 명암비도 굉장히 좋은 편에다가 네 번째, 감마랑 색온도는 거의 표준에 가깝게 맞춰져 나왔고요. 게다가 심지어 색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요, 델타 E 값이 2를 넘는 게 48개의 항목 중에서 단 6개, 3을 넘는 건 1개의 항목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캘리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이야, 진짜 르누아르 시절에요, NTSC 45%짜리 넣던 그 슬림5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요거는 슬림5의 프로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급 차이를 좀 낸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정도의 가격 차이에 요런 정도의 스펙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대부분 프로로 올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거의 봤을 때는 껍데기만 같다 요런 거지, 뭐 내부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솔직히 저는 가격 때문에 디스플레이까지는 거의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야, 근데 요거는 아주 물건이네요. 그리고 그 밖에는요, 디스플레이의 상단에 720P캠 붙어있지만 화질은 쓰레기고요. 적외선 센서, LED 인디케이터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헬로 기능을 이용한 잠금 해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얘는 싱크북이랑 다르게 지문 인식을 지원하지 않아요. 자, 다음은요, 입력장치 부분입니다. 키보드 배열은 텐키리스 배열입니다. 뭐 보통 에이수스나 MSI 같은 애들은요, 요 끝쪽에 페이지 업다운이나 홈 엔드 같은 거 묶어가지고 한 줄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얘는 그냥 엔터키 이후로는 딱 잘라버린 아주 전통적인 텐키리스 배열이고요. 백라이트는 화이트 단일 색상 1단계, 2단계, 그리고 꺼짐까지 해서 총 3개의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방향키는요, 이전 세대의 르누아르 때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혐오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키보드 자체는 르누아르 때 슬림5에 쓰던 그 모양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얘도 키가 플랫이었네요. 아, 얘 키를 갖다가 그대로 싱크북이 갖다 쓴 거구나. 그러고 보니 타건감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싱크북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입니다. 레노버 치고는요, 키감이 조금 말랑한 편이고 키스트로크가 좀 짧아진 느낌?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덕분에 이제 말랑말랑하다는 얘기가 구분감이 조금 덜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적으로 타건 소음은 굉장히 조용해진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요, 러버돔이 조금 말랑말랑해져서인지 키캡을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은 약간 훌렁훌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요거는 제 취향이랑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타건감은 늘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요 타건감도 분명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 별로라고 해서 여러분들께도 별로인 게 아닙니다. 때문에요, 이 키감은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째, 구분감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둘째, 말랑하고 부드러운 키감. 오케이? 자, 계속해서 트랙패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기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무난한 사이즈에, 물리적 클릭감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키 높이가 살짝 더 깊긴 한데 뭐 그렇다고 훅훅 쳐지는 수준은 아니라서요, 뭐 요 정도면은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하단은 유격 밸런스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좌우 밸런스는 그럭저럭 맞는 편이라서 요거는 뭐 쏘쏘, 제스처나 기능들도 이상 없이 동작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럭저럭 나쁜 품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패드 부분이 다운 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 편이라서 조금 구분감도 구리고요. 결정적으로는 미세하게 좀 움직일 때 움직임 캐치가 잘 안 되는 등 뭔가 그 특유의 싸구려 트랙패드의 느낌이 분명히 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가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제품의 포지셔닝을 봤을 때는 뭐 요 정도 품질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에서 트랙패드 이용 빈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아무리 봐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다음은요, 스피커 부분입니다. 스피커는 2W짜리 2개, 좌우 하단으로 하나씩 배치되어
마운트되어서 스테레오 스피커이고요. 돌비 애트모스 인증이 받아져 있습니다. 소리는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미리 들어봤는데 조금 볼륨이 작다, 요거 빼고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또 뭐 반대로 또 그렇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또 어렵고요. 제 기준에서는 10점 만점에 6점? 요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얘랑 이제 맥북 에어나 갤럭시북 프로나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하는 건 좀 에바인 것 같고요. 얘랑 그냥 비슷한 수준 HP 파빌리온 14랑 비교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I've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are so much lighter. Just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more to life. And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are so much lighter. Just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more to life. 자, 다음은요, 성능과 전력 세팅 분석입니다. 먼저 CPU G예요. 싱글 579.2포인트, 멀티 3843.6포인트로 측정이 되었고요. 시네벤치 R23에서는 싱글 1361포인트, 멀티 8845포인트로 측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예전에 측정을 했었던 다른 저전력 CPU들의 데이터인데요. 요거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압도적인 변태 감성 스위프트 X의 5600U, 얘가 아주 그냥 5600 중에서는 굉장히 성능을 잘 뽑아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애였었는데, 얘랑 이제 거의 유사한 수치가 나오고요. 오히려 멀티 점수에서는 이 슬림5 프로가요, 소폭 앞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도 블렌더 렌더링에서 아예 CPU만 빨아먹는 BMW CPU 렌더링, CPU 성능 비중이 GPU에 비해서 더 높은 더 정크샵에서 모두요, 스위프트 X보다도 요 슬림5 프로가요, 소폭 더 빠른 렌더링 시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뭐 그냥 5600의 한계치까지 성능을 갖다가 쪽쪽 빨아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이게 이제 그래픽 벤치에서는요, 언제부터 제가 저전력 모드에서 MX가 들어가 있다라고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변태 중에 상변태 스위프트 X가 나온 이후부터는 여기에도 RTX가 안 담겨져 있으면 조금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인지 뭔가 좀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MX450을 탑재한 제품들이 RTX 3050을 탑재한 제품들보다도 보통 이제 뭐 거의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뭐 그 부분에서 조금 남은 돈을 치킨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요 녀석에 들어간 MX450, 얘가 MX450 중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인지 요것도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MX450이요, MX450 중에서는 단연 1티어 끝판왕급 성능입니다. 실제로요, MX450이 달린 모델 중에서 진짜로 역대급 능력치를 자랑을 했었던 인텔발 슬림5 프리미엄,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리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걔와 오차 범위 내의 점수가 찍힐 정도로 전력 세팅이 그냥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고요. 게다가 예전에 이제 슬림5 프리미어에서 약점이 뭐였죠? 인텔. 그런데 거기서 인텔 떼고 세잔 5600U를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아주 그냥 좀 기대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어이가 없네. 자, 이어서 전력 패턴도 좀 보여드리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세잔 저전력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봤던 그 느낌 그대로 전력 세팅이 뽑혀져 올라옵니다. 다만 이제 퍼포먼스 모드일 때는요, CPU 전력은 최대 40W 수준, 유지 전력은 30W 수준으로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한 2에서 5W 정도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는 CPU 패키지 유지 온도 기준으로 80도대 중반으로 뭐 조금 뜨끈뜨끈하긴 하지만 만지자마자 욕부터 나오는 불판 수준, 요거는 분명히 아니긴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에는
CPU 전력은 최대 13W, 온도는 70도대 후반, GPU는 MX450의 한계 전력 25W 꽉꽉 채워주고요. 온도는 최대 60도대 후반으로 40W 전력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딱 그 기본 수치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 소음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사실 이 정도의 성능이랑 전력 세팅 그리고 온도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소음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시끄러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플로드 시 소음이 약 47dB 수준이 측정이 될 정도로 절대 소음이 작은 게 이게 아니긴 한데 그럼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이거요. 요 소음에 걸맞는 뭔가 소음의 질?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소음의 질적으로 봤을 땐 47dB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제가 이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던 싱크북 거기서도 소음의 질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노버가 뭐 전체적으로 쿨러를 좀 바꾼 건가요? 뭐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찍히는 소음 수치에 비해서는 들리는 게 훨씬 더 나은 편이긴 했어요. 다만 요거랑 이제 반대로 좀 이상했던 점, 별로였던 점은요 보통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퍼포먼스 모드에서 밸런스 모드로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모드별로 전력 세팅도 달라지긴 하지만 RPM 세팅도 다 달라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달라집니다 세팅들이. 그러면서 쿨러 소음도 확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얘는요 보시는 것처럼 지능형 냉각 모드로 바꾸면은 전력 제한은 빡세게 걸어줍니다. 시네벤치 R23은 25W, 블렌더나 프라임 95 같은 애들은 20W 이런 식으로 고정을 딱 때려버리는데 이게요 소음 세팅에서는 RPM이 거의 변동되는 느낌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소음이 3dB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력 세팅은 내렸는데 RPM 세팅은 그대로라서 소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거의 10도 가까이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만약에 레노버 입장에서 요 이름대로 그냥 지능형 냉각이라는 이 이름대로 나는 소음 모르겠고 퍼포먼스는 더더욱 모르겠고 그냥 이름대로 지능형 냉각이라는 이름대로 냉각만 맞춘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아니 뭐 냉각은 확실하게 잡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노트북에서 모드를 바꾸는 게 냉각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냉각이든 소음이든 이런 거 다 관계없고 배터리 타임 때문에 바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나는 배터리 타임이고 성능이고 전혀 관계없고 조용한 데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소음 기준 때문에 이 모드를 갖다가 설정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팅은요 그런 분들께는 꽤나 치명적인 진짜 이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을 걸러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표면 온도 까먹었구나. 표면 온도도 보여드리면요 뭐 온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죠? 아까 전에 이제 퍼포먼스 모드에서 측정이 되었었던 센서 온도로 봐서는요 솔직히 뭐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쭉쭉 지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건데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40도대 초반이다 요거는 뭐 비교적 굉장히 양호하다 요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밸런스 모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전력 제한을 빡세게 걸었었잖아요. 거기다가 RPM 세팅은 그렇게 늦추지 않으면서 쿨링을 굉장히 잘해줬고요. 때문에 키보드 덱 온도가요 40도대 이상으로 찍히는 부분이 아예 없을 정도로 진짜 쾌적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능형 냉각이라서 그런 건지 온도 하나는 확실히 잘 잡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때문에요 이전에 MX450 중에서 왕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던 슬림5 프리미어에 비해서는요 표면 온도가 완전 상점 벽해 수준으로 확 내려갔고요. 실제로 이 제품을 퍼포먼스 모드로 쓸 때도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 조금 뜨겁기는 해요. 하지만 게임할 때 키보드 별도 요거는 필수가 아닌 뭔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쓰려면 쓸 수 있는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 수준이었어요. 자 다음은요 게임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다 아시겠지만요 MX450의 게임 성능이 기대 이상인 건 분명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엔트리급 외장 그래픽인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때문에 이걸로 게임 옵션을 갖다가 여유있게 즐길 사항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비교는 그냥 모든 게임을 최저 옵션에서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VRAM 용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FHD 해상도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게임들은요 아예 목록에서 제외를 했으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오늘은 영상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한 화면에 2개의 게임을 갖다가 같이 넣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내가 하는 게임의 퍼포먼스가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Prepare to die.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뭐 요 정도면 그냥 대단하죠? 게다가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라데온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인 MX450의 뭔가 그 하이브리드 능력이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진짜 하이브리드 기능이요, 인텔 CPU 마냥 정말 이질감 없이 뭐 자유롭게 이렇게 작동되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실제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걸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요, MX450의 로드율이 거의 100%대에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가 되는 도중에요, 동시에 내장 그래픽도 쏠쏠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스케줄링이 약간 꼬이면은 드득드득 끊기는 현상, 이런 것도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야, 이러면은 진짜 이제 인텔 걸 살 이유가 없지. 이제 여러분들 슬림5 프리미어 사실 필요 없습니다. MX450 중에서 게이밍 성능 높은 거 사고 싶다, 그럼 그냥 이 제품 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 타임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56.5Wh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약 280리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밝기 90%, 유튜브 1080p 스트리밍 영상 지속 플레이 시 약 6시간 20분 정도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뭐 요 정도면은 충분한 배터리 타임이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죠. 다만 뭐 이게 뭐 독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보다 더 높은 사양인 RTX 3050 Ti가 들어가 있는 스위프트 X의 경우에도 요거랑 뭐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으니까요, 뭐 그냥 그럭저럭 무난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 빼먹을 뻔했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 제품이 어댑터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분리형 어댑터이기도 하고 약간 어댑터가 크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PD 충전기를 하나 사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 PD 충전기를 구입을 하실 거면은 반드시 접지형 케이블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비접지 PD 충전기로 요거 꽂아 놓잖아요. 그럼요, 이 키보드 덱 부분이 메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기가 막 찌릿찌릿 계속 올라와요. 진짜 꽂아 놓으면 못 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쓰시면서 PD 충전기 쓰실 분들은 요거는 꼭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호불호가 없을 만한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다만 팜레스 재질로 인한 전기 오름이랑 종이장처럼 얇은 하우징은 보급형의 한계를 벗어난 모습, 그건 분명히 아니었다. 둘째, 나름 굉장히 풍성한 포트 구성. 게다가 전원 포트를 갖다가 C타입으로 바꾼 거는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는 HDMI 1.4B, 요건 진짜 아니다. 셋째, 기가 막힌 디스플레이 품질, 완벽하다. 넷째, 키보드의 키감은 말랑하고 부드러운 편이라서 제 취향은 분명히 아니긴 했지만 완성도는 뭐 충분하다. 다섯째, 트랙패드는 가격 생각을 하면은 고개가 끄덕거려지긴 했으나 절대적인 퀄리티로 봤을 때는 저렴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여섯 번째, 스피커 품질은 평타. 일곱 번째, CPU와 GPU의 퍼포먼스는 동급 칩셋이 들어간 제품들과 비교시 거의 최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여덟 번째, 소음의 수치는 굉장히 좀 빡센 편이긴 했으나 소음의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 아홉 번째, 다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드 세팅 구성으로 절대적인 소음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제품처럼 보였으며, 열 번째, 게이밍 퍼포먼스는 요 급을 생각을 했을 때 매우 훌륭했고 키보드 역시 실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표면 온도가 괜찮았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배터리는 요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쏘쏘. 그리고 플러스 추가 팁 한 개, PD 충전기를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접지 모델로 골라라. 오케이? 자, 그럼 요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해드렸으니까 티라노의 총평 나갑니다. 변태북 제외를 하고 정상적인 저전력 노트북 중에서는 퍼포먼스 1위, 뭐 영화 감상, 간단한 게임, 사무용 등 모든 영역에서 뭐 어디 사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범사용성이 좋은,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스위프트 X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스위프트 X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혹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딱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 딱 그거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도중에 약간 저건 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더 이상 고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배송만 늦추게 될 뿐, 그냥 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유.